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한반도의 위기 극복을 발언하며 기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사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사찰을 다른 종교시설과 같이 고위험 시설로 간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비구니회 운영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 활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불교 문화 유산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 선보인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소방관들의 마음 치유를 돕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한반도의 위기 극복을 발언하며 기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극한으로 치닫았던 남북관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촉진자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해 왔다면서 미국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게 되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은 유연한 입장으로 그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선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선 승리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자 해지 차원에서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여러 차원에서 타진하고 또 협력하고 그 실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발맞춰 평화를 발언하는 불교계 움직임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석 달 동안 이어지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불자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마음을 한데 모아 잠시 중단된 남북 불교 교류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발언을 알리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대사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불자들이 동참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소원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민추본이 계획한 이번 기도 정진의 마지막 회향일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 13주년인 오는 10월 13일입니다. 이 시기 방북이 가능할 경우 신계사에서의 회향도 검토되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띄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사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사찰을 다른 종교시설과 같이 고위험 시설로 간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광주 광력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종교시설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밀폐, 밀집,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지역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곡성 A 사찰과 경기 광주 B 사찰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찰에서 추가 감염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이미 지정된 노래방과 PC방 등은 물론 복지시설에도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가 도입되는 등 출입 명단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시설이면서 문화복합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제일 먼저 QR코드를 설정을 해서 지금 이제 입출입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안위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계종은 대규모 법회를 자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방역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도 이에 맞춰서 확산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청정한 사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님들 그리고 불자들 모두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찰을 다른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시설로 간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이 사찰 재산 회복과 망실 방지를 위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지경, 직할교구 사찰과 25개 교구본사의 재산관리 담당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강의와 행정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등기 신청 절차, 방법과 기타 종무 행정 등을 주제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동안 사찰 명의로 등기하지 못했던 사찰 재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사찰 명예재산을 망실할 우려도 있다는 점이 오늘 이 교육을 시작한 계기입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매매와 증여 상속 등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할 때 그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분쟁을 막자는 취지로 사찰의 경우엔 토지를 사찰 소유로 분명히 등기 이전하지 않으면 자칫 땅을 빼앗기거나 주지 스님이 징계를 받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비구니회 운영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 활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어제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법용사 2층 회의실에서 인사, 포상, 징계위원회와 복지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인사, 포상, 징계위원회 위원장에는 부회장 상덕 스님이,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종회의원이자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하신 것도 다 여법하게 하셨지만 더 좀 그런 해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비구니회 전체가 운영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시작한 것이 이것이 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비구니회는 이어 각 위원회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앞으로 추진할 과제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불교 문화 유산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상현실 기술로 다시 태어난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최첨단 스크린으로 만나는 불화 작품 등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 선보인 디지털 실감 영상관,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 푸른빛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솟아오릅니다. 탑에 새겨진 사자 형상의 동물과 삼장법사 손오공이 첨단 디지털 기술의 미디어 아트를 만나 생생한 서유기의 세계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저희 문화유산과 결합을 해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와 의미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지옥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불화 시왕도. 죽음과 심판, 형벌, 환생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사후세계가 화려한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앞과 양옆, 3면 파노라마는 폭 60m, 높이 5m에 이르는데 마치 불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불교적인 세계관을 좀 더 쉽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가상현실 기술 등을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 회화 등 문화재들이 훨씬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또 불교 하면은 생각이 드는 게 뭐 권선징악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영상 하는 게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신감 있게 영화랑 연결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백 장의 풍속화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그린 태평성 시도는 8K 초고화질 화면으로 구현된 데다 게임 기법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도시의 이상적인 풍경을 담은 태평성 시도입니다. 등장인물만 2,000여 명인데 화면 구석구석을 클릭하면 게임을 하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생생하게 되살아난 문화유산의 진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국립청주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7세기 신라를 대표하는 조각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 남산의 석조 미르결의 삼존상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 미르결의 삼존상을 비롯해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상과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 석가열의 삼불좌상과 복장유물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 미르결의 삼존상은 남산 계곡의 지류인 장창곡 정상 부근 석실에 있던 불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를 한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입니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상과 복장유물은 해인사 경내암자인 원당암의 보광전에 있는 삼존 불상과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입니다. 공주 갑사 소조 석가열의 삼불좌상과 사보살 입상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7존 형식의 불상으로는 현존 최대작이자 최고작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소방관들의 마음 치유를 돕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이 소방관들을 위해 마련한 템플스테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부산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마음선언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을 맞은 소방관들이 스님과 대화를 하는 등 자유롭게 사찰 경내를 둘러봅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소방관들에게 환한 미소로 다가서며 이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나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참혹한 그런 트라우마든 그런 거를 정말 자기 근본 한마음을 통해서 드리고 낼 수 있는 그 지혜력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 1월 항만소방서와 영도구 불교연합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관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기소개를 시작해 한마음 초 만들기와 촛불 명상, 스님과의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힘든 업무를 잠시나마 해소하기 위한 파워 충전, 낮잠 자기 프로그램은 소방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다치신 분, 돌아가신 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어요. 솔직히 자기 자신은 그걸 잊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본인은 그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라도 아니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소방관들은 잠시나마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준 스님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웃 종교를 다니는 소방관은 처음 사찰에 와 어색했지만 산과 바다가 있는 좋은 공간에서 스님과 대화를 하며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도 뭐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자연의 아늑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을 통한 법회와 기도가 활성화되는 등 불교 신행과 포교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최대 도심 포교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유튜브 법문과 강의의 비중을 높이는 등 새로운 포교 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을 대구 BBS 박명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한국불교대학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가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불교대학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또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된 이후에 한참 하던 강의를 전체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학도 다 보류했고요. 그리고 신행문화 봉사단체의 활동을 다 중지시켰고요. 또 초하루 법회 등 정기적으로 열리던 법회도 그 이후로 다 중지시켜서 다 끊어졌죠. 한국불교대학이 최근 유튜브 불교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구상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래 보니요. 이제는 대면 포교는 대단한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해서 이 비대면 포교로서 이 온라인 포교가 이런 시대에는 제일 필요하겠다,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 온라인 포교, 이 유튜브 포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불교대학의 유튜브 불교대학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생활 법문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조단경이나 금강경 등 경전 조사어록 시리즈가 나가는 강의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이야기라 해서 우리 간포의 무일선은 근방에 이제 자연, 그러니까 뭐 이제 주로 식물들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하루에 많게는 한 4꼭지 정도 나가고요. 네, 적을 때는 생활 법문하고 뭐 금강경 강의 이 정도 해서 한 2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님 먹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보리똥하고 뭐 이제 오디 그거 한번 먹은 것인데 전문 코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유튜브 불교대학에 대한 불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불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호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 700명, 800명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활동하잖아요. 바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지 또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알아서 그런지 지금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이제 새로운 구독자가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럼 전체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오늘 날짜로 34,400명 정도 들어와 있죠. 네. 예. 앞으로 한국불교대학의 유튜브 불교대학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포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 유튜브 포교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 봄까지 한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 3, 4년을 내다보면서 100만 구독자, 이 100만 구독자가 생기면 제 생각에는 저 뉴욕의 맨하탄에 한국처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다양한 포교 방편을 통해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불화, 청자와 함께 고려시대 예술미를 대표하는 나전칠기의 유물인 나전 국화 넝쿨 무늬합을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 나전칠기는 전 세계 20여 점만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나전합 1점이 추가돼 모두 3점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청주 고인쇠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중순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를 개설합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등 11개 국어로 소개하며 직지가 인쇄된 청주 흥덕사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 프랑스로 건너간 경위 등을 알립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군 체육부대 장병들의 독서 활성화와 지식 함양을 위해 도서 600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책은 경북 문경 국군 체육부대 도서관 2곳에 비치돼 국군 체육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 550여 명의 독서 활성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WHO와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까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불교계는 그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광주의 한 사찰에서 지역사회 연쇄 감염으로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단 소속 사찰은 아니지만 불교계 전체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